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 첫 주식시장은 조금 전인 10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 시작부터 상승세로 출발한 직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평론가님, 기존 장중 최고치를 봤더니 4,226인데 오늘은 지금 4,230을 지금 넘어간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올해 네. 뭐 작년 상승세 계속 이어갈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오늘은 1시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10시에 시작을 했고요. 다만 폐장 시간은 오후 3시 반으로 똑같습니다. 네. 장 시작하자마자 일단 개인들의 매수가 거침없이 들어왔고요. 네. 장중에 4,239까지를 찍으면서 아하. 대한민국 역사상 코스피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네. 지금은 잠시 좀 숨고르기에 돌아서고 네.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고 있거든요. 아마 개인들이 오늘 어느 정도 순매수를 하는지에 따라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마감을 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상승률로만 보면 코스닥이 훨씬 좋습니다. 코스닥은 1.3% 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아마도 이제 1월, 2월 설 전에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상당히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네. 있으면서 정부의 코스닥 대책이요. 그렇죠. 그걸 네네. 기다리면서 이제 매수라든가 탄력은 현재 코스닥 쪽에 더 붙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여지고 940 있습니다. 가까이 오르고 있나요? 지금? 네. 그래서 앞서 말한 중 답변은요. 올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작년 말이라고 해봤자 하루 이틀인데 그때 예상한 것만큼의 실적을 내느냐가 올해 뭐 코스피와 한국 증시가 잘하느냐 못하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올 한 해의 영업이익 전망은요. 네. 못한 곳이 한 100조, 110조고요. 많게 잡은 곳은 130조를 잡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좀 짜게 잡은 곳이 90조 원, 네. 많게 잡은 곳 또한 100조에서 105조, 110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한만 합쳐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220조 이상 될 것 같거든요. 이것만 해준다면 올해도 역시 투톱 아니겠습니까? 뭐 코스피 한국 증시는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실적이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 부분이겠군요. 올해는 또 특히 AI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 리더들은 신년사로 모두 AI를 얘기를 했는데요. AI가 코스피 5천으로 가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발판이 될 수 있겠다, 아니면 함정이 될 수 있겠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에 보시면 재계 총수들이 다 AI를 얘기했네요. 예, 맞습니다. AI가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에도 한국의 전반적인 증시 시장이 AI로 결정이 될 거라는 것은 많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2026년에 AI에 대한 수요가 급증이 되면 한국은 이제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증시가 동반 상승을 하고 네. 또 관련 산업까지도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AI 거품론인데 이 AI 거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결국 미래에는 AI 산업이 결국은 미래 산업이 될 거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미래가 생각보다 먼 미래일 수 있다. 최소한 3, 4년은 지나야지 AI에 대한 산업 관련이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거품론이 대두가 된다면 2026년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 경쟁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 같은 나라죠. 이런 회사들이 성장을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여러 가지 수요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AI, 우리도 좀 같이 준비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 많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보시고 혜택 받으실 걸 잘 따져보시고 좀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일단 오릅니다. 시간당 1,320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그럼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월급은 한 215만 원 수준이 되고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월 300만 원 소득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월 7,5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 4.5일제가 시범 도입이 되고요. 자녀가 어리면 그러니까 초 6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10시에 출근할 수도 있고요. 1시간 일찍 퇴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자들, 그러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원래 실은 작년 2025년이 만년 시대였었는데 네. 완연한 10,000원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320원이 됐기 때문이고요. 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주 4.5일제에서 일부 기업들에 한해서 이제 시범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 근무만 일단 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이 육아기 10시 출근제, 뭐 줄여서 10시 출근제가 도입되는 것이 네. 올해가 시작이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그러니까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10시에 출근이 한 1시간 늦게 출근이 가능하다는 네. 겁니다. 이걸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게 유연 시간제, 뭐 탄력 근무제처럼 10시에 출근하고 뒤에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1시간을 일 안 하고 10시에 출근해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임금은 동일하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든 뭐 맞벌이 부부라든가 자녀 등원 때문에 고심이 많았던 분들은 이 제도와 함께 이제 회사 쪽에 신청하시면은 이 제도에 대한 뭐 인기와 관심이 현재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눈치가 좀 보일 수가 있겠는데 노동부는 해당 회사에 신청자 한 명당 30만 원씩도 준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들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제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초등학교 1, 2학년 둔 학부모들은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때 예체능 교육을 좀 장려하자 뭐 이렇게도 이해가 되고요. 또 6월에는 청년 미래 적금이 신설이 되는데 만기는 3년이고 월 50만 원 원금을 한 1,800만 원 최대로 납입하면 만기에 2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전기차 화재는 최대 100억 원 보장 보험도 출시가 되고요. 전기차로 갈아타면은 또 보조금 100만 원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 더 받으면 기존 보조금까지 해서 한 680만 원 정도 더 싸게 사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장려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대가 바뀜에 따라 내연 기관차는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전기차로 다 이전이 될 텐데 정부 생각은 이 시기를 앞당기고 싶은 겁니다. 이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민 소득이 늘어날수록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도시의 환경 오염의 주범이죠. 그래서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최대한 없애려는 것이 이제 정부의 목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산업 변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차피 전기차 시동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의 경쟁을 하려면 빠른 전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차 수요가 이제 급등을 해야 될 텐데 정부가 보조금으로써 국내의 전기차 수요를 좀 촉진을 시키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